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에서 준비한 키워드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결정, 의사협회 첩약보험 급여와 발목 잡기, 한의사협회 의료용 대마 처방 적극 추진, 인천시, 대전시 한의학 육성조례 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최건입니다. 오늘도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방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63% 이상 찬성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한의사 23,094명 중 16,885명이 투표에 참여해 63% 이상이 첩약급여화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의계 내부의 의견이 첩약 건보 실시로 통일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전망인가요? 네, 당초 2012년에 계획됐던 첩약급여화가 8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시행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대상 상병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7월 중에 세부 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올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해당 상병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의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의견이 통일된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극렬히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양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한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지난달 28일 첩약건보 적용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양의사들은 첩약급여화 사업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첩약급여화라고 적힌 재래식 약탕기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해 극렬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회를 바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네, 당일 집회를 취재한 기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들 대부분이 의사협회의 몰지각한 형태에 대해 거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가령 의사 집단이 깡패냐라는 댓글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 덜어주는 것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집단,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모렴치한 행태, 국민에게 물어봐 주세요. 100이면 100 다 찬성할 겁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왜 양의사들 마음대로 하려 하느냐는 등 매우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약사 등 일부 직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론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첩약건보 급여화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첩약건강보험은 저런 반대 세력의 음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원에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단체는 정책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해서 한의학 치료를 시행해온 한의사들이 의료용 대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가 특별히 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국대마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지난 2018년 대마운동본부가 환자단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도할 때 사실상 다른 의료단체들은 마지못해 뒤따르는 모양새였는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단체와 매우 유기적인 협조하에 적극 앞장서 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용 대마 처방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진단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생약 전문가는 한의사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전국의 한의원에서 대마 생약을 처방받도록 하는 일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석 부장님과 함께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석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이 가는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한의학 이슈의 창 코너입니다. 한의신문사 윤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의학 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대전시 의회와 인천시 의회가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윤용대 시의원이, 인천에서는 김성준 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시, 대구, 부산, 대전, 인천 등 6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우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방의학적 강점이 있는 한의학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한의학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전통의학과 관련된 정부 부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양 의학만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비용 관리가 임계점에 왔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한의학 육성을 위해 실질적으로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네, 조례는 한의학 육성의 목표와 방향, 한의학 육성 시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근거해 지자체가 각종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매나 난임 치료, 경로당 주치의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고요. 인력 충원과 예산 집행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의학 육성 지원 조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한의학 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